미국의 한 작은 부족에서 글자도 몰랐던 한 남자가 스스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한 왕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둘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자는 지금도 수천만 명이 매일같이 사용하며 살아 숨쉬고 있고, 다른 문자는 박물관 유리 속에서 조용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에밀 리샤르라고 합니다. 올해로 40이 되었고 지금까지 인류학과 문화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의 주된 테마는 소멸 위기의 문화였습니다. 세월의 파도에 사라지는 언어, 기억 속에만 남은 공동체의 전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작은 민족의 유산들, 그런 것들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미국 남동부의 깊은 산속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의 목적지는 체로키 보호구역, 미국 원주민 체로키족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로 아직까지도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원로 장로를 인터뷰하게 되었고, 그의 입을 통해 들은 한 가지 사실에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도 옛날엔 글자가 없었지. 그걸 바꾼 사람이 있어. 이름은 세콰이어. 혼자서 문자를 만들었지.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인 한마디는 제 기억 속 어떤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했습니다. 들었어. 동양에도 그런 왕이 있었댔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이라던가. 이름이 세종인가? 그 순간 저는 멍하니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자를 만든 왕이라는 말은 마치 어린 시절 텔레비전 속 장면처럼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세계 문화 다큐멘터리에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과 함께 화면에 펼쳐졌던 정갈한 먹글씨,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낯선 문장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도록 노트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한 영상과 논문들을 읽으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믿기 힘든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 이 두 문자는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두 문자 모두 지배계층이 아닌 평범한 민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 문자가 없던 공동체에 말을 기록한다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만들어냈다는 점까지. 체로키 문자의 창제자 세콰이어는 금속공 출신으로 글자를 배우지 못했지만 자신의 부족이 말로만 전해지는 전통을 글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소리를 기준으로 85개의 음절 문자를 혼자서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문자 체계가 너무도 직관적이어서 체로키 사람들은 문자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문자가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콰이어가 생명처럼 지켜내려 했던 그 문자는 박물관 유리 안에 갇힌 유산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글은 달랐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래 수많은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그 문자는 살아있는 형태로 발전해왔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토록 닮은 두 문자는 전혀 다른 운명을 걷게 된 것일까? 문자의 우열을 떠나 이 두 민족의 선택은 무엇이었으며 그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은 저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면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야 할 이야기다. 며칠 뒤 저는 촬영 계획을 변경하고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 처음 접하는 언어, 그리고 낯선 문자.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감동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여정은 미국 남부에서 시작해 한반도의 중심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 두 문자의 기원과 운명,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문을 저는 이제 막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문자 하나가 민족 전체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학문적으로는 수없이 들어본 말이지만 실감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이틀 만에 저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예, 그리고 그것도 아주 강렬한 예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안내문과 간판들에 쓰인 한글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인쇄체라기보다는 마치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듯한 인상을 주는 글자들이었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귀가 되세요. 저는 그런 문장들 속에서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로 쓰인 안내문은 분명 존재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눈에 들어온 건 한글이었습니다. 그 문자는 마치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쓰이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서울에 도착한 뒤 저는 경복궁 근처의 한 독립서점에서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서점에서 열리는 무료 한글 강의에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70대 후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신 것이었죠. 아이고, 젊을 땐 글 배울 겨를도 없었지요. 이제라도 우리 글을 읽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글자를 배운다는 건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분들을 통해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점 주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글을 못 쓰면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글자를 잘 쓰는 게 단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이미지와 연결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흔히 당신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맞춤법은 좀 아시나요? 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넘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야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50대에서 80대까지의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교사에게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편지 한 줄 써보고 싶어서요. 배운다고 뭐 대단한 일 하겠어요. 그냥 제 이름,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존엄의 회복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달이었던 것입니다. 체로키 보호구역에서 보았던 액자 속 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거리의 간판, 시장의 가격표, 노인의 손편지 속 글자 하나하나가 말을 걸고 숨쉬고 살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진짜 차이점이 무엇인지 점점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의 운명을 가른 것은 구조의 우수성도 창제자의 천재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자를 지켜낸 사람들의 기억력, 자존심, 그리고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거리 곳곳을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의 전광판, 벽에 붙은 공공 포스터, 아이들이 색연필로 그린 그림 속에도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삶의 형태와 감정의 흐름을 표현하는 언어의 예술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 식당에서 직원이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분이신데 한글 잘 읽으시네요. 혹시 배우셨어요? 그 말이 저를 웃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이 사회가 문자 사용을 단지 기능으로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격의 일부로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체로키 보호구역에서 느낀 어떤 공허함이 왜 생겼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문자가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이고 여기 한국에서는 문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문을 틔우고 노인의 기억을 되살리며 외국인인 저조차도 이 사회의 언저리 어딘가에 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한글로 쓰인 광고, 문구 하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기록하세요. 그 문장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라는 것이 메모나 통계를 넘어 존재의 선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저는 매일이 감동이었습니다.
거리의 글자들이 제게 말을 걸어왔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한글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동은 하루하루 커졌습니다. 한글은 단지 아름다운 구조의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위한 마음, 민중을 위한 배려, 그리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매끄럽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한 출판사와 인터뷰 약속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에 협력해주기로 한 한국 출판사의 편집자분들과 만나기로 했고 그들과의 만남 후에 점심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한옥을 개조한 전통 음식점이었고 저는 그 안의 분위기에 깊이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찬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고 저는 제 손에 놓인 젓가락으로 김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가 딱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며칠 전 미국에서 치료받은 임시 충전물의 일부분이 입안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그 상황을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함께한 한국인 중 한 분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뭐 불편한 거라도? 저는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매우 당연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근처 치과에 바로 가보셔야죠. 지금이라도 예약해드릴까요?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치과에 가자고? 그것도 예약 없이? 프랑스에서는 치과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진료 하나 받으려 해도 까다로운 절차와 대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를 불편해서 내보내려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외국인이라 귀찮아진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그동안 받았던 감동들이 서서히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곳 사람들은 따뜻한 것일까? 혹시 내 감정은 다 오해였던 걸까? 그런 생각으로 잠시 침묵하고 있던 제게 갑자기 그 한국인분 중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근처에 잘 아는 치과가 있는데 같이 가드릴게요. 통역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 외국인의 치료를 직접 도와주겠다고 나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저는 한국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곧장 택시를 타고 함께 간 그 치과는 시설이 매우 현대적이었고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진부터 치료까지 단 30분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해준 그분은 치과에서 쓰는 전문 용어까지 통역해주며 제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셨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난 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잠깐의 불편함과 낯설음에 흔들렸던 제 감정, 그 짧은 오해 하나가 제 안의 선입견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냈는지를 돌아보며 저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동했던 건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를 통해 삶을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문자 이상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글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천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도 세종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박물관 속 유리 안에 머무르게 된 것과 달리 한글이 오늘도 거리의 간판에서 식당의 메뉴판에서 아이들의 그림일기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것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사랑하고 나누기 때문이었습니다. 치과에서 돌아온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멍하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빛들 속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고층 빌딩 옥상에 선명히 빛나던 한글 간판이었습니다. 사랑, 희망, 약속, 함께. 어쩌면 상투적일 수도 있는 말들이지만 그 글자들 하나하나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어떤 철학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카메라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자 구조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삶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19만 5,060년대 모습을 간직한 시골 마을이 있었고 조그만 창호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흙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써가며 아이들에게 받침을 설명하는 그 모습은 세종대왕이 바랐던 진짜 교육, 진짜 세상과 연결된 배움의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기억하고 니은이 만나면 긴이라고 읽는 거야. 그렇게 너의 이름도 엄마 이름도 쓸 수 있단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글자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하던 날, 저는 한 대학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졸업 논문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한글 정체성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글을 잘 쓰는 건요, 그냥 국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문자를 가르치는 일이 곧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 한글이 살아있다는 건 단지 많이 쓰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정서가 지금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며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 넣을 내레이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쓰는 사람들 덕분에 그 생명은 더 깊어집니다. 제가 체로키 보호구역에서 처음 만난 박제된 문자, 그리고 서울의 야학에서 만난 살아있는 문자,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지켜낸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그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과 문화가 강제로 억압되고 글자를 사용하기보다 생존을 먼저 고민해야 했던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아픈 역사였고 지금도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도 한글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창제 이후 조선 상류층의 냉대, 일제강점기의 철저한 억압, 그리고 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서도 한글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부모들, 지하에서 비밀리에 발행되던 한글 항일신문, 문맹 퇴치 운동에 몸 바쳤던 수많은 무명의 교사들, 그들 모두가 있었기에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문자가 위대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쓰고 지켜내는 사람들 덕분입니다. 이제 저에게 한글은 더 이상 외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지켜낸 문자, 그리고 사람을 다시 만들고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한글을 알게 되면 한국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민족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새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문자, 잊혀진 문자,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글을 쓰는 당신,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를 지닌 민족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 에밀 리샤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한글은 한국인의 정신이고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문자를 만든 것도 위대하지만 그 문자를 지켜온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아닐까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 그리고 그 글자를 쓰는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